자, 봅시다. 자, 1단락은 항상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요즘 지문들은 무조건 연계거나 하향식이거나 해야 돼요. 하향식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실생활 연결 지어보세요. 잘 봐. 충전과 방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왜 얘기를 왜 하지? 충전지는 봐봐. 반복되는 말들을 보면 충전, 방전, 충전지, 충전기, 충전, 충전기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야. 자, 그리고 이 충전 회로라는 거는 3단락으로 세팅되니까 3단락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지울게. 3단락에서 잡아. 적절한 전류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다. 노란색으로 잡을게요. 3단락에서 얘가 좀 자세히 잡히거든.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잡을게요. 다시 충전지. 금속 산화 물질에 따라 가지고 1. 납충전기, 납충전지 2. 니켈 충전지 3. 리튬 이온 충전지로 나뉠 수 있는데 다시 그 충전지가 방전될 때요. 전이차, 전압이 발생한대요. 방전이 진행되면서 전압이 감소한대요. 그러면 전압이라는 건 전이차인데 전이차가 내려가면서 방전이 진행되면서 뭔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나?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단자전압의 평균을 공칭전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정보량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잘 봐. 지금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이 파트에서 주제 세팅되는데 실장 혹시 영상 끊었다 가냐? 아까 저거 이어서 하고 있냐? 끊었다 가자. 으로 넘어가는 이 파트에서 주제 세팅이 된 핫플레이스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두 번째, 1단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물론 충전, 방전, 충전지, 충전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야. 그럼 1단락에 한정 지어보자면 전압이요, 전압.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충전지를 크게 만들면요. 충전 용량과 전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전극의 물질을 바꿔야 공칭 전압이 바뀔 수 있대요. 그럼 봐봐. 지금 1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정보는 뭐냐면 결국에는 전압이요, 전압.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지금 충전을 하니 방전을 하니 충전기니 충전지니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게 글의 주제가 되더라도 여기서 1단락 핵심 정보 세팅이 될 확률보다는 이렇게 중반 후반부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전압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전압은 뭐다? 전이차래. 근데 사실 이걸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역시나 얘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었을 거니까. 압이 뭐예요? 압력이잖아. 전기적 압력일 거라고. 그러니까 전기적 압력이 더 셀수록 전기적 힘이 세든지 에너지가 세든지 할 거 아니니까. 그 얘기일 거라고. 자, 두 번째. 종류에 대한 얘기고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됐죠? 그래서 글의 주제는 충전기 또는 충전지에 대한 것이고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건 전압이래. 그럼 전압은요. 높았다가 방전되면서 낮아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전압은 변하고 따라서 평균 전압을 공칭 전압이라고 한대요. 됐어.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전압, 전이차, 단자전압, 공칭전압, 공칭전압. 그리고 볼트도 전부 다 전압 얘기죠. 그럼 1단락이 사실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는 전압이야, 전압.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전압은 전이차고 전기적 압력, 전기적 힘을 내는 뭔가 압력 같은 걸 꼬고 방전되면서 낮아지는데 따라서 평균 공칭전압이라고 한다. 이게 핵심 정보예요. 자, 그럼 2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자, 당연히 효율적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만충전. 그러면 최대 용량을 넘어서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과충전. 또 한전압 이하까지 들어가면 당연히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과방전.
그럼 어쨌든 과충전이든 과방전이든 얘네들은 뭘 만든다? 수명을 줄인대요. 특히나 과충전 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발열로 인한 누액 폭발.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들고 타게 하는 거야. 왜? 징탄에 실려 있으면 누가 뭐 소화기를 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왜 보조 배터리라든지 그런 리튬 이온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소지하고 타게 하냐면,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거 원래 손으로 그러니까 들고 타야 되는 거, 들고 타야 되는 거. 기내 안에. 우리가 그 비행기 카운터에서 이렇게 트렁크에 보내잖아. 거기에 보내면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보조 배터리라든지 리튬 이온 충전지가 들어있는 수많은 전자물품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터졌을 때 또는 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압이 이 기압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부풀어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변형이 가해지니까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고, 그래서 항공기 탈 때 이런 거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계속 볼게요. 자, 니켈 충전지 일종의 니켈 카드뮴 충전지는 메모리 효과가 있대. 자, 이것도 약간 성격이 달라서 제가 파란색으로 잡아드릴 건데, 일단 니켈 충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메모리 효과가 있대요. 됐죠? 이 정도. 자, 그러면 이달락에 사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문제 제기였던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만충전이야. 그런데 만충전보다 오버되거나 만충전보다 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만충전보다 오버되면 과충전. 그리고 기준 이하까지 들어가면 과방전. 얘네들은 당연히 어떤 문제를 만들어요? 수명이라든지 성능을 줄여준다고. 특히나 과충전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라든지 폭발 위험까지 있다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P가 나왔으면 솔루션 S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갑자기 그림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S는 아닐 거야. 그럼 뭐겠어? 그렇죠. 프로블럼이 나왔으면 두 번째 C, 원인이 나와야 되는 거야. 원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해 원리예요. 자, 지문에서 털어야 되는 건데 미리 좀 설명을 할게. 봐. 이게 나왔으면 여러분 잘 봐. 지금 이게 충전기고 이게 충전지예요. 그리고 아까 1달러에 계속 얘기한 전압 알겠어. 이 차이. 그리고 전원에서 충전 전류로 흘러가겠구나도 우린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충전 회로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1달러에서 이거를 의도다분하게 세팅했는지는 지금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였어야 되는 거야. 언제? 3달러 처리하면서. 봅시다. 3달러. 충전에 사용하는 충전기의 전원 전압은 충전지의 공친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충전지로 유입되는 전류를 저항으로 제한한다. 자, 상세한 설명은 없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일단은 자, 충전지가 이렇게 있고 충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압이 더 높아야 여기서 여기로 더 낮은 전압으로 내려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채운다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 이거는 상상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마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를 조합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게 안 되면 구조 잡아. 충전기의 전원 전압은 충전지의 공칭 전압, 충전지의 평균 전압보다 높다야. 됐죠? 그리고 공칭 전압은 그래 주제 1달러 세팅된 주제였으니까 잡았어. 자, 그런데 봐봐. 그 전류를 왜 저항으로 제한을 할까요? 봐. 이게 충분히 설명은 안 됐는데 처음에는요. 단자 전압이 많이 낮을 거 아니야. 방전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높은 전압으로 때려박아 버리면은 아마 과하게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충전기로 유입되는 전류가 너무 크지 않나. 그래서 저항으로 잠시 막아줘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얘가 전압이 툭툭툭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힘이 딸려가지고 충전이 또 안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면 유입되는 세기가 줄어들고 따라서 이러면 또 충전이 안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정전류 회로를 세팅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요? 저항으로. 두 번째 뭐라고요? 정전류 회로로. 됐죠? 그러니까 봐봐. 아하, 이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항에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위아래 화살표 보이죠? 와리가리 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정전류 회로 정전압 회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붙어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봐, 그림 이해 못했으면은, 봐봐. 그리고 이 줄구를 어떻게 이해할 거야? 그림 보면서 이해해야지. 훨씬 수월해지잖아. 그러네. 처음에는 얘 전압이 개 높아. 계속 때려 박는 거야. 이걸 저항이 좀 막아줘. 그러니까 이 정도 효과가 있겠죠. 근데 쌓이다 보면 전압이 높아져. 충전이 안 돼. 야, 저항 이제 네 할 일 끝났다, 야. 이제 전류를 좀 일정하게 보내는 정전류 회로로 충전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됐겠죠,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정전류 회로. 그럼 세 번째 정전압 회로는 뭘까? 또한 3단계죠. 그러니까 이 S1, S2, S3는 사실은 충전되는 순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잖아. 이는 회로에 입력되는 전압이 변해도 출력되는 전압이 일정하게 해준다. 아, 전압이 변한다? 아마 문제니까 굳이 있겠지, 얘가. 왜 그래야 되지? 리튬이온 충전기. 그러니까 1단락에서 얘기한 이런 세 가지를 이렇게 설계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종류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기보다는요. 중요했다기보다는 이런 세팅을 하기 위해서 1단락에 다 때려 박아 놓고 뒤쪽에서 떡밥 회수 같은 거 같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아마 뭐 저항 같은 게 있었을 거고 정전류 회로를 사용해서 충전하다가 만 충전 전압에 이르면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정전압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정전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압이 고르게 분포가 된대요. 상식적으로 전압이 고르게 분포가 돼야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니 얘를 이렇게 활용하나 보구나. 됐나요? 그럼 결국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쓰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대한 이해 깔끔하게 다 된 거죠. 이게 안 됐으면 당연히 작살났을 거고. 됐나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4단락 보겠습니다. 충전지의 만충전 상태를 추정해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 잘 봐. 만충전까지 가야 되잖아. 오버되거나 어떤 내려간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2단락에 세팅한 주제 P, 3단락 원리, 4단락에서 솔루션 나온 거예요. S까지.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 1번. 최대 충전 방식이,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류 적산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충전 상태 검출 방식이 있죠. 제가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눈앞이 핑핑 돌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다시 볼게요. 그래서 1번.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은 어떻게 한다? 충전이 시작된 후 방전에서 0%에서 배터리 100%까지의 시간을 추정한대요.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무조건 생기지. 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충전할 때 0%까지 만들어서 충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 맞잖아. 뭐 5% 남았을 때, 20% 남았을 때, 50% 남았을 때 충전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 설계가 있는 거예요. 예상되는 문제가 보이죠. 당연히 묻겠지, 이걸 가지고. 알겠어? 이런 느낌까지 잡으셔야 돼요, 수능날은. 자, 계속해서 전류 적산은요, 말 그대로 전류를 적산하는 거야. 적분하는 거야, 적분. 어떻게 적분하는 거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적분을 하겠대. 야, 우리가 적분했을 때 문제가 뭡니까? 구분구조법의 문제가 뭡니까? 오차예요, 오차. 오케이? 그래서 적분할 때도 그 오차를 0으로 극한값으로 수렴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 넓이값에 대해서 얘보다 하나 큰 놈 작은 놈으로 극한값 구했더니 얘가 SSS로 갔더라. 그래서 극한값은 S더라고 구하는 거잖아. 적분값을 S라고 구하는 거잖아.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여기는 예상되는 문제 두 번째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구분구조법을 썼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오차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역시 예상되는 문제 2, 오차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뭐 수학, 영어 끌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내 동생들이 수학 수업하고 영어 수업해서가 아니라,
아니 원래 국어라는 과목이 본격과적 과목이고 여러분 인생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누나 수학과 의사고 우리 매형 치과 의사인데도 안타까워. 왜?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중고등학교 때 했던 국영수공부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의사들이.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이 시기에 배웠던 거를 일상생활에 여러분 삶들에 잘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이상적인 공부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길은 교과서에 있고 우리의 이 수업에 있거든. 근데 그거를 자꾸 제대로 읽어내질 못하니까 삶이 꼬이는 거예요. 봅시다. 충전 상태 검출 방식은 뭐냐면요. 충전재 단자 전압과 표면 온도를 측정해서 만충전 여부를 판정한대. 자, 구조를 좀 더 잡아볼게요. 일정한 시간 간격 곱하기 전류세기 I로 이걸 시그마 다 더해가지고 만충전에 이르면 차단하는 거고, 충전 상태 검출 방식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단자 전압이 있고요. 표면 온도 T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첫 번째 요소로 온도를 두 번째 요소로 만충전 여부를 판정한대. 어떻게? 자, 전류가 입되기 시작을 하면 충전이 시작되어 전압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80%에 이르게 되면 발열량이 많아져 급격히 올라가는 상태가 되고 만충전 상태에 가까워지는 100% 상태에 가까워지면 그때 다소 감소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만충전이라고 판정해서 끝 한다는 거예요. 그럼 봐. 지금 벌써 5단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프예요. 그걸 줄글로 설명해 놨으니까 피곤한 거고, 그걸 그래프로 처리하셨으면 편해지는 거라고요. 오케이? 좀 이제는 감을 잡자. 이렇게. 니켈 카드뮴은 또 뜬금없이 왜 튀어나왔어? 어디서 나온 거야 또? 니켈 카드뮴. 뭐 그런가 봐요. 끝.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깔끔하게 이겁니다. 여기 잡아주시고요.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잠깐 영상은 잡았죠? 녹화 끊으시고. 자, 항상 첫 번째 문제는 내용 일치가 아니라 주제 구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럼 봐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 글을 안 읽어도 아는 거 아니냐? 이건 뭐 당연히 씨발 영향을 줘야지. 과한데 이 사람들아. 이단락 P 이단락의 주제죠. 2번 선지. 방전 시에 단자 전압. 방전 시에 내려간다 그랬죠. 아마 전하를 쓰거나 뭐 전기적 에너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높아졌다 내려가면, 자 봐. 공친 전압은 뭐야? 평균이잖아. 아니 당연히 평균보다 낮아질 수 있지. 정답 2번 끝이네 그러면. 어머나 개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를 자꾸 일치로 내용 왔다 갔다 해서 풀려고 접근하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피곤해져요. 상당히 피곤해진다고. 인생도 마찬가지. 자, 31번 보겠습니다. 리튬 충전기의 사용 설명 중 일부래요. 근거 찾아보래. 이렇게 알렸어. 자, 충전재 표시된 전압보다 전원 전압이 높은 충전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 맞나? 잘 모르겠어. 자, 근데 봐봐. 자꾸 내용 일치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주제, 핵심 원리로 가봅시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충전재에 표시된 전압은 주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글의 주제가 전압이기 때문에 충전재의 전압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 전압은 그럼 뭐겠어요? 평균 전압일 가능성이 난 커 보여. 지문에는 안 나와 있어. 혹은 지문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충전지는 충전 방전하면서 전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압을 뭐라고 쓰겠어? 전압의 범위를 쓰든지 아니면 평균 전압을 써주든지 공칭 전압을 써주든지. 이해됐어? 그러면 당연히 충전이 되려면 얘보다 높은 전압이어야 여기로 충전이 때려박힐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3단락 초반부의 원리잖아. 됐습니까? 2번 선지. 충전재에 표시된 충전 허용 전류보다 충전 전류의 세기가 강하면 수명이 줄어든다. 그럴 것 같긴 하거든, 나도. 왜? 아니, 뭐, 당연히, 뭐, 오바돼서 들어가면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일단. 3번 선지. 온도가 가덕이 상승하면, 그렇지. 이게 아마 2단락 문제였던 것 같은데,
온도가 막 과도하게 상승해가지고 폭발할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중지해야죠. 3번은 나 너무나 맞아 보여. 4번 선지. 잠깐만. 이거는 아까 이게 리튬이온 충전지인지는 모르겠는데 2단락의 마지막 부분의 문제로서 메모리 효과 이런 거 있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 그러면 나는 얘는 좀 이따가 발췌독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4번 선지. 그래. 이게 과방전은 2단락 주제잖아. 과방전 이런 문제 생긴다. 이것도 나는 거의 100% 확신하는 정보로 보입니다. 엄마? 다 맞네? 그래서 이제 발췌독을 들어갔으면 여러분이 엄청 헷갈렸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영상 잠깐 끊을 거고요. 1분 드릴 거야. 발췌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안 보여요, 잘. 또는 여러분이 답을 알고 그 답에 끼워 맞추는 왜곡을 합니다. 제발 좀 그거 아니야. 답정너 하지 마. 원인이 명확하면 결과가 명확한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 원인을 제대로 못 잡으세요.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결과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 이거 마찬가지야. 내용을 짚으면 안 보여. 뭔가 이상해. 그 주제 구조를 잡으면 바로 보이죠. 잘 봐, 여러분. 전압이 높아서 문제가 되니? 아니요. 맞잖아. 봐봐. 야, 처음엔 어떻게? 전압이 높아야지. 그래야 충전이 된다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그리고 전압이 높은 건 어떻게 해결을 했어? 저항으로 해결을 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전압이 높아야 충전이 될 거 아니야. 너무 높으면 저항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 여기서 사고 흐름을 준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압이 높아야 충전이 되고요. 전압이 너무 높으면 3단락 S1 저항으로 해결하면 돼. 됐니? 그러면 2번 선지는 어떻게 의도하고 설계한 거겠어요? 그래. 야, 그런데 전류가 너무 세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쓰면 되겠어? 3단락 S2. 정전류 회로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구나. 정답 2번이라고. 해결 방법이 있잖아. 다시 설명한다, 봐. 전압이 높으면 저항으로 막아줄 수 있어. 낮으면 충전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높아야 되고 너무 높으면 저항으로 막아. 그러면 일단 높아야 돼. 1번 괜찮아요. 2번. 전류가 그대로 들어오면 당연히 수명 줄어들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으나 3단락에서 정전류 회로로 해결을 해줬잖아. 이게 명시적인 정보로 지문에 A 선지 있으니까 지문에 A 단어 있으니까 선지에 A 단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치 대응시키는 10년, 20년 전 수능 문제 아니에요. 구조 잡아야 되고 주제 잡았어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질문. 나머지는 발췌독하면 보일 거야. 1, 2번이 사고 흐름이 존재하는데 발췌독으로는 잘 안 보이는 구조로 푸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을 시킨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32번 볼게요. 자, 봐. 잘 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4단락에서 보였던 예상 가능한 문제잖아. 그리고 그거를 실생활에 엮었잖아. 여러분, 발명 동아리요? 이거 그대로 가면 뭔지 알아? 삼성전자 랩이야. 비니? 비지. 삼성전자 랩이야. 서울대 공대 대학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연구소에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연구소에서 하는 게. 오케이? 볼게요, 그래서. 충전재 적용할 수 있는 충전 중단 방식이 지닌 장점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해결해 봅시다. 예상되는 문제가 왜 없어? 첫 번째. 자, 4단락의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방법. 왜? 그렇지. 빵 %에서 100%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존재하고 이 시간만큼 충전하면 당연히 야, 이건 우리 5살 먹은 조카도 알겠다. 20%에서 충전하면 120% 산순 계산하면 과충전 되겠네. 당연히 문제가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전류적산 쓰면요. 자, 이거는 내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잘 봐, 여러분. 이렇게 쓰면 전류적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류가 예를 들면 계산하기 쉽게 10이라고 할게요. 2, 4, 6, 8. 얼마 들어왔습니까? 20, 20, 20, 20, 80 들어와요. 그럼 전류적산으로 2 곱하기 10, 4개 있으니까 80 계산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해봐. 아, 또 헷갈리게 했다. 미안. 당장 얘가 전류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자 봐. 2초, 4초, 6초, 8초 때 시간을 재서 그때 전류 적산을 한다 그랬잖아.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실제 넓이는 이만큼이 충전이 된 거야. 맞죠? 근데 지금 얼마큼 충전됐다고 계산한 거야? 이만큼이 충전됐다고 계산한 거겠지. 오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지. 그러니까 변화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당연히 변하면 문제가 생기고 일정하면 변할 때보다 충전율 뭐야 이거 이상한 소리 했는데? 얘가 마피아다. 얘를 잡자. 정답 2번 끝. 됐죠? 얘가 스파이야. 내가 산업 스파이. 저기 이제 옆 나라에서 서쪽에 있는 옆 나라에서 산업 스파이 심었나 봐요. 아니 위쪽 나라에서 산업 스파이 심었을 수도 있고. 변할 때 문제가 생기지. 변할 때. 맞죠? 정답 2번 끝.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이미 여기서 보인 거야. 평가원에서. 야, 낼게. 야, 낼게. 답 찾아. 끝. 됐죠? 자, 마지막 그래프. 얘는 얘 왔다 갔다야. 오케이?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요, 여러분. 끊지 마. 읽어, 빨리. 같이 읽어줄게. 또 ASMR. 제 목소리로 ASMR 합시다. 충전 상태 검출 방정식에서는 충전지의 단자 전압과 충전지 표면 온도에 측정하여 만충전 여부를 판정한다. 충전지에 충전 전류가 유입되면 충전이 시작되어 단자 전압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간다. 충전량이 만충전 용량의 80% 이르면 발열량이 많아져 단자 전압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만충전 상태 가까워지면은 단자 전압 다소 감소하는데 일정 수를 감소하면 만충전으로 추정하여 충전 차단한다. 끝. 보이시죠? 그럼 봐. 야, 그래프. 자, 봐. 그럼 보세요. 지금 충전 전류라고 돼 있잖아. 따라와. 여기까지 충전 전류 없는 거지. 여기서 충전 전류를 이만큼 건 거지. 됐어? 그럼 가에서 충전 시작이죠. 그러면 딴딴 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단자 전압은 충전을 받았으니까 쭉 올라가다가 변곡점이 한 번 와요. 언제쯤 변곡점 온다 그랬어? 80% 지점에서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80% 지점에서 얘가 급격하게 올라간 거겠죠? 그러다가 만충전에 가까워지면은 다소 감소한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100% 거의 다 왔구나. 그래서 그 시점 일부 지나가지고 충전 전류를 끊는다며요. 이해됐니? 그럼 결국 뭐야? 라에서 끝. 됐나요? 근데 단자 전압은 왜 감소하고 있을까? 이게 자연방전이야, 자연방전. 지문에는 있을 거야, 아마. 뭐 찾아보시든지 하고. 됐죠? (1번) 단자 전압이 공칭 전압 이하인 상태에서 충전이 시작되는군. 봐. 일단락 주제인 공칭 전압 물어보죠. 공칭 전압은 뭐야? 평균 전압. 그래. 빨간색 평균 어디요? 얼추 한 이쯤 돼 보이는데 그 아래에서 시작하고 있죠. 2번 선지. 충전 전류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전전류 회로가 작동하고 있군. 얘는 3단락과 4단락 세팅을 하면 전류에 의해서 온도 상승.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항, 두 번째는 정전류, 세 번째는 정전압. 얘도 괜찮아 보이고요. 3번 선지. 단자 전압이 최대 도달했으므로 만충전. 아니요. 만충전에 가까워지면 소폭 감소한다고 했었잖아. 정답 3번이고 다시 한번 발제독 해보시면 보이시죠? 만충전 상태에 가까워지면 다소 감소한다. 이해됐어? 극점을 지난 다음이 만충전이야. 다소 감소. 극점 지났을 때가 만충전이야. 다소 감소. 극점 지났을 때가 만충전이야. 따라서 다는 만충전이 아니라 만충전 직전의 극점. 정답은 3번. 됐나요? 야, 문과고 이과고 극점이란 말은 아니잖아. 예체능만 모르지. 아, 이런 걸 극점이라고 해, 예체능 학생들아. 이렇게 약간 이 꼭지점 같은 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지, 지금? 아무튼.
알아먹죠? 못 알아먹으면 얘기해.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상 찍어 설명해 주면 되죠. 오케이. 자, 34번. 패스. 자, 어휘 문제는 나중에 싹 한번 정리할 거예요. 고생들 하셨고,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깔끔하게 하시고, 그래프도 그려놓으세요. 자, 오늘 이 수업은 되게 중요한 수업이에요. 왜냐면, 봐. 예비평가고, 과학기술 지문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정확하게 스탠다드예요. 변이는 일부 있겠지만 정확하게 딱 이거야. 이제는 좀 자신감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89일. 이제는 여러분 정신력 싸움에서 약간 나 이런 얘기하기 싫거든.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존나 못하면 맨날 그랬어. 아, 정신력이 부족합니다. 어쩌겠냐. 나도 꼰대인 것 같다. 아니 근데 아니야. 정신력 싸움이야. 왜냐면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어. 나도 힘들어 지금. 여러분 눈에 멀쩡해 보이죠? 아니요. 존나 힘들어요. 일단 이석증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면은 눈이 핑핑 돌아요. 핑핑 돌아 진짜. 막 토할 것 같아.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막 뒤질 것 같아. 근데 어떡해. 야, 나 씨발 이석증 걸렸으니까 니네 한 2주 휴강할게. 내년에 보자. 이 지랄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뒤지는 한이 있어도 올해 수능은 니네 대학 보내고 뒤져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여러분, 더워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돼지야. 그래서 더워 뒤질 것 같아. 이 동네요. 야, 씨발, 내가 미안, 욕해서 39.5도를 내 태어나서 처음 봤어. 39.5도, 얘 사막이야, 여기? 죽을 것 같아, 날이면 날마다, 진짜. 버텨야 돼. 버텨야 된다고. 아무튼 지금 막 몸이 말이 아니야. 그리고, 미안해. 얘가 이제 딱 여름에 이틀 휴가 갔다 왔어요. 이틀 휴가 가지고 서핑 타다가 여기 인대 나갔고, 여기 인대 나갔어. 그래가지고, 야, 니 나이 드니까 진짜 비 오잖아. 막 쑤셔. 아, 씨발, 막 뒤질 것 같아. 그리고 옛날에, 그 육상 실기 수업을 듣다가 햄스트링 터진 데가 한 4년 전에 터졌는데 아직도 아프고. 아무튼 진짜 온몸이 너무 아파. 근데 어떡해요? 여러분한테 내가 아, 씨발 아파 징징거릴 수도 없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여러분의 마지막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도 같다고 생각해, 인도. 삶의 막다른 길에서 나 지금 인도다, 여기. 씨발. 인생의 극한에 왔다. 89일만 버티고 해탈하자. 힘내십시오.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쯤 얘기하는 거야. 못하고 있으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야, 못하고 있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데 무슨 잔소리를 해. 여러분 믿고, 자기 자신 믿고, 저 믿고, 화이팅. 자, 그리고